저는 민석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의 증거가 모두 여기 있어요. 법원에서 받겠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왜 했을까요? 끝까지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보, 이번 달도 좀 빠듯하네. 외식은 다음 달에 하자. 알았어요. 우리 지금은 모으는 시기니까. 그래, 우리 지은이가 이해심이 많아서 다행이야. 지은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식탁에는 오늘도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어제 남은 나물 반찬이 놓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남편 민석은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이 익숙했다. 결혼 5년 차, 이제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어버렸다. 지은은 결혼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민석이 아이 낳으면 일하기 힘들 거야.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라고 했고 지은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고 지은은 집에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포인트를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 민석의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왔고 지은은 그 돈으로 생활비를 관리했다. 아니, 관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민석의 월급은 결코 적지 않았다. 중견기업 과장급 연봉이면 두 사람이 사는데 넉넉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통장에 남는 돈은 늘 얼마 되지 않았다. 지은은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했지만 어딘가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라는 민석의 말에 지은은 제가 절약을 더 해볼게요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았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시어머니 말수는 아들 내외가 오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오는 것을 좋아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말순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민석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시동생 동훈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물 좀 갖다 줘. 지은아, 과일 좀 깎아와. 지은은 대답 없이 움직였다. 며느리의 자리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배웠고 민석도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이 없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에서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피곤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했다. 그런데 민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요? 지은이 물었다. 엄마가 전구 갈아달라고 하셔서. 금방 다녀올게. 민석은 공구 가방을 들고 나갔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혼 생활이 이렇게 공허한 것인가? 아니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인가? 지은은 핸드폰을 들어 친구들의 SNS를 훑어봤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을 올렸다. 지은의 SNS는 몇 달째 업데이트가 없었다. 올릴 만한 일상이 없었다. 민석이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엄마랑 동훈이랑 저녁 먹고 왔어.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은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물었다. 저녁은요? 먹고 왔다니까. 민석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다. 지은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결혼 전에 꿈이 많았다. 작은 집이라도 예쁘게 꾸미고 주말엔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석은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고 여행은 돈 모으고 나중에 가자는 말로 미뤄졌다. 지은은 점점 자신의 바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다. 말해봤자 지금은 아니야라는 대답만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은은 오랜만에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친정어머니는 그 기운 없는 목소리를 알아챘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딸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통화를 끊은 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지은의 하루는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민석의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리고 민석이 퇴근하면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 사이사이 시댁에서 전화가 오면 달려가고 명절이면 며칠을 시댁에서 보냈다. 지은의 삶에는 지은이 없었다. 며느리, 아내의 역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참았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라마처럼 로맨틱할 수 없고 SNS처럼 화려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은이 생각하는 좋은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다. 민석에게도 시댁에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며 말했다.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대. 주말에 병원 모시고 가야겠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나랑 동훈이가 갈게. 너는 집에서 쉬어. 민석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지은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민석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지은은 문득 눈물이 났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공허했다. 텅 빈 마음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지은은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민석이 깰까봐. 아니, 민석이 깨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친정 어머니의 전화는 평소와 다른 시간에 걸려왔다. 오후 3시 지은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을 냉장고에 넣으며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였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담낭에 문제가 있대. 빨리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나 드는데요? 한 800만 원 정도. 보험 처리하고 나면 좀 줄겠지만 엄마 적금으로는 부족해서. 지은은 즉시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민석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희도 살기 바쁜데 어머니는 미안해하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다. 엄마, 이럴 때 쓰려고 돈 모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밤에 얘기하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불안과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지은은 서둘러 저녁 준비를 마쳤다. 민석이 퇴근하면 기분 좋을 때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다. 회식 있었어? 지은이 물었다. 아니, 그냥 일이 좀 밀려서. 민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지은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지은은 어머니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수술이 필요한 것, 비용이 부족한 것, 그리고 자신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까지. 민석은 물을 마시며 지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표정은 딱딱했다. 800만 원?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아, 그게 지금 가능한 금액이야? 우리 적금이랑 예금 합치면 충분하지 않아요? 지은이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지금 손댈 수 없어. 목돈 모으고 있는 거잖아. 나중에 집 사려면 그 돈 필요하고.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근데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니까. 카드값도 밀리고 이번 달 고정 지출도 많고. 민석은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장모님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해. 몇 달 뒤에는 우리도 여유 생길 거야. 몇 달이요?
수술은 빨리 해야 한다는데 지은은 말을 이었지만 민석은 이미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다. 그럼 친정 쪽에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해. 우리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민석의 말은 냉정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민석은 편하게 자고 있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켜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분명 민석의 월급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활비 통장에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남아 있었다. 어디에 쓴 거지? 지은은 최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지만 큰 지출은 없었다. 며칠 뒤 지은은 주말에 시댁에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멈췄다. 새로운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크기도 상당했다. 어머니, 이거 새로 사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말수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민석이가 사줬어. 내 허리 아픈 거 알고. 효자지, 효자야. 지은은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비쌌을 것 같은데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말순이 먼저 대답했다. 300만 원 정도 했대. 근데 내 건강 생각하면 안 비싸지.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300만 원. 친정 어머니의 수술비는 없다던 그 남편이 시어머니의 안마의자는 선뜻 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도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어머니 안마의자 그건 어떻게 산 거예요? 내 돈으로 샀지. 민석은 신발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근데 우리 엄마 수술비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건 다른 문제야. 우리 엄마는 내가 챙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민석은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 엄마도 당신 장모님인데요. 지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알아. 근데 순서가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먼저지.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순서? 친정 어머니는 수술이 필요한데 순서를 따질 때인가? 하지만 민석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은은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지은은 다시 시댁에 갔다. 이번에는 말순의 부탁 때문이었다. 지은아, 시간 되면 나 좀 도와줄래?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 지은은 집안일을 거들며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지은은 눈에 익은 브랜드의 옷들을 발견했다.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고가의 브랜드였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옷도 있었다. 어머니, 이 옷들 새로 사신 거예요? 지은이 물었다. 응, 민석이가 명절 때 사줬어. 좋은 아들이지? 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와 민석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평소에는 관심 없었지만 이번엔 꼼꼼히 살펴봤다.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지출 내역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댁 근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가족인데 설마. 지은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의심을 외면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일찍 지고 있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지은은 뜨거운 물을 틀지 않았다. 가스비를 아껴야 했다. 민석은 요즘 공과 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했고 지은은 더 절약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상했다. 집에서 이렇게 아끼는데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지은은 최근 몇 달간의 지출을 정리해 보려고 노트를 펼쳤다. 민석의 월급, 고정 지출, 생활비, 저축. 숫자를 적어 내려가다가 지은은 멈췄다. 뭔가 맞지 않았다.
계산상으로는 매달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남아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지은은 민석의 카드 명세서를 다시 꺼내봤다. 이번에는 지난 6개월치를 모두 확인했다. 패턴이 보였다. 매달 시댁 근처 백화점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지출.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가전제품 매장.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고가 구매. 지은은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게 시댁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하지만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석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지은은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다. 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될 것 같았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 특히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은 지은에게 큰 죄책감을 안겼다. 며칠 뒤 지은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술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친척들이 좀 도와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 걱정 마. 어머니는 괜찮은 척했지만 지은은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마련했을지. 지은은 눈물이 났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살기 바쁜데. 괜찮아.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이 슬펐다. 결혼했지만 친정 어머니 하나 제대로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에게 섭섭함과 분노가 밀려왔다. 하지만 지은은 그 감정을 꾹 눌렀다. 나만 예민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이야.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 동훈이도 온대.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 한정식집이라면 1인당 10만 원은 기본일 것이다. 4명이면 40만 원. 지은은 속으로 계산했다. 생일 당일 지은은 백화점에서 작은 선물을 샀다. 스카프 하나. 가격은 5만 원이었다. 지은이 살 수 있는 최대치였다.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어머니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말수는 기뻐하며 상자를 열었다. 고급 브랜드의 핸드백이었다.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엄마 좋으시라고 산 거예요. 지은은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말수는 지은이 준 스카프도 받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어머, 고마워. 그게 전부였다.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민석은 카드를 꺼냈다. 영수증을 보니 48만 원이 나왔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엄마 수술비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지은아, 그 얘기 또 하게? 민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금 당장은 힘들다니까.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민석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쓰고 싶은 곳에만 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쓰고 싶은 곳에 친정 어머니는 포함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뒤 지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석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켜고 가계부 앱을 열었다. 최근 6개월간의 지출을 다시 확인했다. 시댁 관련 지출만 따로 계산해 보니 월 평균 70만 원이 넘었다. 반년이면 400만 원 이상이었다. 지은은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뭘 위해 절약하고 있는 걸까?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찬물에 손 씻고 전기 아끼고 마트 할인 상품 찾아다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그 돈은 시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은이 아낀 돈으로 민석은 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비싼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은은 우연히 민석의 통화를 듣게 되었다. 민석은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었고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응, 엄마. 다음 주에 에어컨 설치 기사 보낼게. 여름 되기 전에 미리 해놔야지.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손을 멈췄다. 에어컨? 시댁에 또 에어컨을 사주는 건가? 얼마 안 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석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수세미를 꽉 쥐었다. 친정어머니의 수술비는 지금은 힘들다던 그 사람이 시어머니의 에어컨은 얼마 안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민석을 보며 지은은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뭘까? 아내일까 아니면 그냥 무급 가사도우미일까?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 눈물조차 민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민석의 아침을 차렸다.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밥. 민석은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민석은 말했다. 알겠어요. 지은은 대답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민석이 출근하고 지은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지은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질문만 가득했지만 답은 없었다. 지은은 그저 하루를 또 살아낼 뿐이었다. 지은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겨울 햇살은 약했지만 빨래는 말려야 했다. 집게를 집어 옮기던 중 거실에서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은 화장실에 있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자 지은은 무심코 거실로 들어갔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떠 있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다 멈췄다. 그 순간 전화가 끊겼고 문자 알림이 떴다. 민석아, 이번 달 용돈 입금 확인했어. 고마워. 동훈이 학원비도 부탁해. 지은은 화면을 보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용돈? 매달? 동훈 학원비?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석이 시어머니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은은 전혀 몰랐다. 얼마를 언제부터 보냈는지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나왔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응, 방금. 지은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석은 눈치채지 못한 채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 회사 가야 해. 저녁 늦을 거야. 민석이 나가고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매달 용돈, 동훈 학원비.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했다. 민석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야 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부부 재산 확인 방법, 숨겨진 계좌 찾기. 읽어내려가며 배우자라도 금융 정보를 함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은은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제 모르게 돈을 쓰는 것 같아요.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다만 본인명의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지은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은 뒤 지은은 집안을 살폈다. 서재, 옷장, 서랍. 조심스럽게 열어보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지은의 숨이 멎었다. 민석 명의의 계좌.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50만 원, 3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받는 사람은 김말순, 김동훈. 손에 쥔 서류가 떨렸다. 지은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제자리에 두었다. 민석이 알면 안 됐다. 소파에 앉은 지은은 이제 확신했다. 친정어머니의 수술비는 거절하면서 시댁에는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민석에게 따지면 그는 분명 말할 것이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혹은 엄마 챙기는 게 뭐가 문제야? 지은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재산 분할, 배우자 재산 은닉. 읽어내려가며 알게 되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공동의 것이며 일방적인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은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았다. 다만 알고 싶었다. 자신의 상황과 선택지를. 법무법인 상담을 예약했다. 그날부터 지은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문자, 영수증.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기록했다. 며칠 뒤 만난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은 아직이에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로 보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느꼈다. 이미 문을 넘었다는 것을.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삶을 되찾을 거야. 지은은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 상담이 아니라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지은이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다.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영수증 사진들. 생각보다 많은 증거가 모여 있었다. 이 정도면 패턴이 명확하네요. 변호사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말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이 대부분 시댁으로 흘러갔어요. 매달 정기적인 이체, 고가의 물품 구매, 생활비 명목의 송금까지. 배우자인 당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듣는 것과 서류로 보는 것은 달랐다. 숫자로 정리된 자료를 보니 더 명확했다. 지난 3년간 민석이 시댁에 쓴 돈은 대략 3천만 원이 넘었다. 지은은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다. 3천만 원. 그 돈이면 친정 어머니 수술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재산 조회예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재산 분할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은이 물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본인이 숨기려 해도 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지은은 조금 안심했다. 최소한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시댁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해요. 만약 남편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나 동생 명의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것도 은닉 재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은은 놀랐다. 그런 것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떻게 조사하나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시댁 주소를 알고 계시죠? 그 주소로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최근 몇 년 사이에 명예 변동이 있었다면 그것도 기록에 남아있고요. 지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단계예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석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지은은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시댁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서류를 열어보니 시댁집은 시어머니 김말순 명의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소유권 이전 날짜가 2년 전이었다. 그 전 소유자는 민석이었다. 지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민석이 시댁집을 사서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2년 전이면 지은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그때 민석은 회사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좀 받았다고 말했었다. 지은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구매했던 것이다.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지은은 손이 떨렸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민석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재산을 시댁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과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댁을 위한 것이었다. 지은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기댔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며칠 뒤 지은은 은행을 찾아갔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이 하나 있었다. 만기가 되어 있었지만 찾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지은은 물었다. 이 적금 해지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고객님, 이 적금은 이미 해지되었는데요. 네.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지은은 당황했다. 2년 전에 해지 처리되었어요. 본인 확인 후 인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은은 멍했다. 2년 전. 그때는 민석이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지은의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간 적이 있었다. 그때 민석이 지은 몰래 적금을 해지했던 것이다. 금액은 1,500만 원. 지은이 결혼 전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다.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만요.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했다. 김민석님 계좌로 이체되었네요. 지은은 말을 잃었다. 민석이 지은의 적금을 몰래 해지해서 본인 계좌로 옮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마 시댁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지은은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지은은 조용히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석은 결혼 생활 내내 지은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렸다. 지은의 돈까지 가져갔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댁을 챙겼다. 지은은 그저 이용당한 것이었다.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며느리 역할을 하는 도구였을 뿐. 지은은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행 내역, 등기부등본, 카드 명세서,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을 폴더에 정리하고 날짜 순으로 나열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추가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퇴근했다. 오늘 저녁 뭐야? 민석은 평소처럼 물었다. 된장찌개요. 지은은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모든 걸 정리할 때까지. 지은은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지은은 아침 식탁을 차리며 민석의 얼굴을 바라봤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예전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관찰 대상이었다. 지은은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 응, 일찍 들어올 것 같아. 그럼 고기 구워줄까? 좋지.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민석이 출근하고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변호사의 말을 떠올렸다. 36개월 동안 증거를 모으되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라. 지은은 그 조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노트에는 민석의 퇴근 시간, 시댁 방문 빈도, 카드 사용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통화 내용도 가능한 한 메모했다. 직접 듣지 못한 부분은 통화 후 민석의 행동으로 유추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전화를 받았다. 응, 엄마. 알았어. 내일 가볼게. 전화를 끊고 민석은 말했다. 내일 엄마 집에 다녀와야겠어. 보일러가 고장났대.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다음 날 민석이 시댁에 간 사이 지은은 서재를 다시 살폈다. 책장 뒤편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보험 증서가 들어있었다. 종신보험. 계약자 민석,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시어머니 김말순. 월 보험료 50만 원, 가입일은 2년 전. 지은은 사진을 찍고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월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민석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절약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시댁에 꾸준히 돈을 쓰고 있었다. 주말 민석은 이번 주는 시댁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지은은 안도했다.
말순의 얼굴을 보면 감정을 숨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증거를 보냈다.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답장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외로움도 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기록하고 준비하고 버텼다. 어느 날 밤 잠든 민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자.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생신 식사 있어. 알겠어요. 지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지은은 은행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비상금이요. 그 후 생활비 통장에서 조금씩 이체했다.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눈에 띄지 않게. 2달이 지나 통장에는 200만 원이 모였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은에게는 희망이었다. 처음으로 민석이 모르는 자신의 돈이었다. 지은은 원룸과 오피스텔도 알아봤고 재취업 정보도 찾아봤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어느 날 민석이 말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날씨가 좋아서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 밝음이 희망에서 나온 것임을 민석은 몰랐다. 3개월째 지은은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대화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다. 이제 곧이야. 집에 도착해 저녁 준비를 하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렇게 식탁을 차리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생각에 지은은 작게 웃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다. 지은은 베란다에 서서 노란 꽃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소장 준비 완료. 내일 법원 제출 예정. 지은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4개월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시어머니 말순의 생신 주말이었다. 지은은 예전처럼 시댁에 갈 준비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작은 선물을 챙겼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다. 시댁에는 말순과 시동생 동훈이 있었다. 지은은 생신 축하 인사를 건넸고 민석은 고급 화장품 세트를 꺼냈다. 말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쏠렸다. 지은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점심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했다. 민석이 계산한 금액은 30만 원이 넘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쓰렸겠지만 이제는 그저 사실로 받아들였다. 더 이상 증거를 모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소장 제출 완료. 남편에게 곧 전달됩니다. 미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직접 말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가족 모임 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지은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마음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저는 민석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민석은 말을 잃었다. 결혼 5년 동안 민석 씨는 제 동의 없이 상당한 금액의 공동재산을 시댁에 사용했습니다. 용돈, 보험, 부동산, 적금 해지까지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민석이 소리쳤다. 지은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친정 엄마 수술비는 없다면서 시어머니 안마의자는 300만 원을 쓰셨죠. 제가 찬물에 손 씻으며 아낄 때 당신은 매달 70만 원씩 시댁에 보내고 있었어요.
말순이 소리를 질렀다. 그게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문제입니다. 지은은 단호했다. 그리고 오늘로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지은은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다. 시댁집이 멀어질수록 가슴이 가벼워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택시는 지은이 계약한 작은 원룸에 도착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텅 빈 방은 조용했고 평화로웠다. 지은은 바닥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한다. 그 생각과 함께 지은은 깊은 잠에 들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다. 지은은 긴 복도를 걸으며 구두 소리를 들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긴장을 더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였다.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다. 소송에 앞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조정실 문 앞에 선 순간 지은은 문 너머에 민석이 있다는 걸 느꼈다. 몇 주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가자 테이블 반대편에 민석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민석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아무 표정 없이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들어왔다.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지은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피고는 혼인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 5천만 원입니다. 은행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서, 카드 사용 내역이 제출되었다. 민석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본인 소득으로 부모를 부양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금액과 방식입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다. 배우자의 재산까지 무단 사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석이 소리쳤다. 제 적금은 급해서 쓴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5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죠? 지은이 차분히 말했다.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쓰셨잖아요. 조정위원이 제지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고의 일방적 지출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내 돈 내가 쓴 건데 왜 문제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조정위원이 설명했다.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되었다. 민석은 합의를 거부했다. 이혼은 해도 재산 분할은 못해. 지은의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다. 이번에는 법원의 조회 명령으로 민석의 재산 목록이 모두 드러났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까지. 총 재산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약 1억 5천만 원이고 원칙적으로 절반이 원고 몫입니다. 지은이는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 민석이 말했다. 가사노동은 무급 노동이자 중요한 기여입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조정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은 가사노동을 경제적 기여로 인정합니다. 협상이 이어졌다. 4천만 원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7천만 원입니다. 몇 시간의 조율 끝에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제시했다. 재산 분할 6,500만 원, 적금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1,500만 원, 총 8천만 원. 지은은 변호사를 바라봤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동의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정조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30일 이내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법원을 나서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가볍게 불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진심으로 말했다. 한 달 뒤 지은의 통장에 8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지은은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봤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되찾은 삶의 일부였다. 이제 정말로 지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돈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복잡했다.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도 받았지만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은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엄마야.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아, 우리 좀 만나자. 얘기 좀 하고 싶어.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권위적이지 않고 조심스러웠다. 만나서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한 번만. 커피 한 잔만 하자. 응? 지은은 고민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말순이 무슨 말을 할까? 알겠어요. 한 번만이에요. 지은은 결국 약속을 잡았다. 며칠 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날 지은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뒤 말순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말순은 지은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앉으세요. 말순은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놀라서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이 사과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순은 계속 말했다. 민석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회사도 힘들고 너 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봐도 안쓰러워. 그게 제가 알아야 할 일인가요?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알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근데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민석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말순은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지은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민석이를 잘못 키웠어. 근데 민석이도 반성하고 있어. 너 없으면 안 된대. 제발 다시 생각해줘.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 민석 씨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집안일 할 사람이 없고 며느리 역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한 거죠. 지은은 명확하게 말했다. 진짜 반성했다면 제가 있을 때 했어야죠. 그래도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가방을 들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순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은아, 제발. 지은은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말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은은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민석이었다.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민석은 계속 전화를 걸었다. 결국 지은은 전화를 받았다. 뭐예요? 지은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민석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 씨, 이미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끝났고 감정적으로도 끝났어요. 그래도 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적어도 당신한테는요. 저는 당신한테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사도우미였어요. 무급으로 일하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민석은 말했다. 사랑했으면 제 엄마 수술비를 거절하지 않았겠죠. 사랑했으면 제 적금을 몰래 해지하지 않았겠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지은은 반박했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랑 동생 챙기느라. 넌 그걸 이해 못해?
민석은 변명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가족만 가족이고 제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민석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집에 도착해 지은은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확신. 돌아가면 다시 같은 삶이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 며칠 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석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 네? 지은은 놀랐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랑 민석이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빌더라.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은은 안심시켰다. 근데 지은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을 생각했다. 민석과 말순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진짜 반성해서일까 아니면 그저 불편해서일까? 지은은 후자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지은이 그리운 게 아니라 지은이 해주던 것들이 그리운 것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5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완전히 잊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흔들리는 것과 돌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은은 일어나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보다 강해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자유를 지키겠다고. 가을이 왔다. 원룸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지은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스투키, 산세베리아, 작은 다육이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보는 시간이 좋았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주는 평화가 있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다. 지은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크지 않았지만 지은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오롯이 지은만의 공간. 지은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커피를 내리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카페 사장님은 40대 여성이었다. 이혼 경험이 있는 분이었다. 지은 씨도 이혼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물었다. 네, 올해 초에요.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이 힘들었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사장님은 미소 지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지금은 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해요. 지은은 사장님의 말에 공감했다. 지은도 이제 알았다.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주말 지은은 친정에 다녀왔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고 놀랐다. 지은아, 얼굴이 밝아졌네. 그래요? 지은은 웃었다. 응,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점심을 먹으며 어머니가 물었다. 민석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그래,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혼자든 누구랑 있든. 어머니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 당분간은 혼자 살 거예요. 결혼은 생각 없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것 없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어머니는 이해하는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책방에 들렀다. 오랜만에 책을 사고 싶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책 살 여유가 없었다. 민석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은은 원하는 책을 골랐다. 에세이 2권, 소설 1권. 계산을 하며 지은은 뿌듯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는 것. 그것이 주는 자유. 지은은 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저녁이 되어 지은은 간단히 저녁을 차렸다. 파스타와 샐러드. 예전에는 민석을 위해 밥을 차렸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요리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식사 후 지은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요즘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하루를 정리하고 생각을 기록하는 시간. 오늘은 이렇게 썼다. 오늘 친정에 다녀왔다. 엄마가 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셨다. 나도 느낀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며칠 뒤 지은은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였던 수진이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수진은 반갑게 안아줬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 물었다. 이혼했다며? 소식 들었어. 응, 올해 초에.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지은은 웃었다. 수진은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말했다. 진짜 괜찮아 보여.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그때 많이 힘들었어.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민석의 행동, 시댁의 태도, 그리고 이혼 과정까지.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진짜 고생했다. 근데 잘했어, 이혼한 거. 수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실 결혼 생활 순탄하지 않아. 근데 애들 때문에 참고 있어. 너처럼 용기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 수진아, 내 선택도 존중해.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그래도 너 보니까 부럽다. 자유롭게 사는 게. 수지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하는 거지 뭐. 지은은 격려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헤어지며 수진이 말했다. 지은아, 자주 보자. 너 보니까 힘이 나. 나도. 자주 연락할게. 지은은 수진을 안아줬다. 집으로 돌아오며 지은은 생각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지은도 그중 하나였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살. 지은은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지은은 작은 결정을 했다.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었다. 커피에 관심이 생겼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다. 일주일에 2번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설렜다. 지은은 노트에 열심히 필기했다. 커피의 종류, 추출 방법, 라떼 아트까지. 하나씩 배워가며 지은은 성취감을 느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사장님이 물었다.
지은 씨, 바리스타 공부한다며? 언제 시험 봐? 다음 달이요. 지은은 대답했다. 합격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할게. 급여도 올려주고. 정말요? 지은은 놀라며 물었다. 응, 지은 씨 일 잘하잖아. 정직원 하나 필요했는데 딱 좋아. 지은은 가슴이 벅찼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주는 기쁨. 열심히 할게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시험날 지은은 긴장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봐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제를 풀고 커피를 추출했다.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왔다. 합격이었다. 지은은 결과를 보고 소리내어 웃었다. 해냈어.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고 와인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썼다. 오늘 바리스타 자격증 합격했다. 나의 첫 자격증. 이혼 후 처음으로 이룬 성취. 작지만 소중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겨울이 다가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지은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은 생각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석의 눈치를 보고 말순의 지시를 따르고 내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 지은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카페 동료 직원이었다. 여기서 뭐 해요?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도 산책 중이에요. 같이 걸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눈 내리는 공원을 걸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었다. 지은은 행복했다. 이 순간이, 이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따뜻한 차를 끓였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SNS에 올렸다. 첫눈. 새로운 시작. 댓글이 달렸다. 친구들이, 동료들이, 지인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예뻐요, 행복해 보여요, 화이팅. 지은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오늘 첫눈이 내렸다. 눈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과거의 나와는 다른 사람.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은은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니까. 그 확신과 함께 지은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끝. 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돈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